해군 부사관으로서 근무를 하는 게 무조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가계부 써주는 여자 필승언입니다. 오늘은 사실 직별 소개 영상을 제가 찍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직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은 직별에 대한 영상도 필요하겠지만 직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직별을 선택하는 것보다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직별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직별을 선택해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직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뭐 갑판, 전탐, 음탐, 무장, 행정, 보급, 뭐 이런 직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직별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해군 부사관 보면 직별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어떤 직별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별을 선택하면서 장기 복무가 잘 되는 직별이 있다, 장기 복무가 다소 힘든 직별이 있다,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장기 복무는 전탐이나 음탐이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현역이었고 그 직별이 장기가 잘 되는 직별은 맞습니다. 근데 왜 장기가 잘 될까요?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장기가 잘 된다는 건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자원이 그만큼 없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장기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장기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성향에 맞지 않거나 그 직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랑이 실제로 전탐 직별인데, 전탐 직별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내가 과연 저 직별에 갔으면 나는 과연 저 업무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장기 복무를 희망하지 않고 전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장기 복무가 돼서도 실제 많이 전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장기 복무만을 놓고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장기 복무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 직별을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행정 직별의 경우에는 사실 장기 복무가 잘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 장기 복무 선발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전탐 직별의 경우에는 1000명 중에 100명을 뽑는 것이고, 행정 직별 중에는 10명 중에 1명을 뽑는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즉 확률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명이 내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내가 그 1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장기 복무를 뽑는 그 인원 1명이 되면 나는 장기 복무가 잘 되는 직별에 가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장기 복무가 안 된다는데 뭐 그 직별에 가면 내가 과연 장기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개인적으로 왜 나는 장기가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저도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함정 점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장기 복무가 안 돼도 그래, 내가 함정 근무를 못 하니까, 지금은 내가 함정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장기 복무가 힘들 것이다, 이 정도는 제가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자격증도 따지 않고 개인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왜 장기 복무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처럼 장기 복무를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 오히려 속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보여지는 점수, 그러니까 자격증 점수도 안 되고 상훈 점수도 안 되고 함정 점수도 부족해. 근데 왜 나는 진급도 안 되고 장기도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기 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직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개인의 성향과 상황을 파악해서 직별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건 뭐냐면, 한 직별을 선택하게 되면 3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내가 20살에 그 직별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퇴직을 하는 55세까지 그 직별로 평생 이제 직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20살 때 55세까지라 그러면 35년을 의미합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직별을 선택해서 35년 동안 그 직별 업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와 맞는 일을 해도 나와 함정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나와 맞는 직별을 선택한다 그래도 해군 부사관으로서 근무를 하는 게 무조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한테 맞는 직별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과연 나와 맞지 않는 직별을 선택했을 때 나는 과연 군 생활을 즐겁고 보람있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상황에 따라서 직별을 이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만약에 전탐이란 직별이 장기가 잘 될 것 같아서 전탐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나는 편찮으신 엄마가 계시고 엄마를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함정 근무를 하는 전탐이란 직별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근무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 그런 분들은 절대 함정 근무를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함정 근무를 하면 2주씩 출동을 나가고 누군가를 이렇게 부양하고 누군가를 책임지면서 누군가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개인 상황에 맞는 이제 직별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내 동기는 함정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함정 직별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내 동기는 함정 근무를 하고 있고, 나는 함정 근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함정 근무를 할 때 1년에 플러스 2점의 가산이 주어지게 되는데, 내 동기는 플러스 2점을 먹고 있는데, 나는 육상 근무를 하면서 마이너스 2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점의 차이가 이미 나버린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함정 근무에서 마이너스 2점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상 직별을 선택하셔서 육상 근무를 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격증을 따면서 본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별을 선택하신다면 본인이 부모님도 부양을 하고 개인 개발도 하면서 장기 복무도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은 꼭 육상 직별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이 상황에 따른 직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함정 직별인데 어, 육상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정에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거든요. 함정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 그 친구도 장기 복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도 자격증을 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함정 근무를 하면 힘들어서 자격증을 따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필요하면 본인이 따게 돼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취득을 똑같이 했다 했을 때는 나는 함정 근무로 인해서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직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번 직별을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고, 평생 직별이기 때문에 저는 직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기 복무가 무조건 잘 된다, 진급이 잘 돼서 난 저 직별에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직별을 선택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기가 잘 될 거란 생각이 가판을 선택을 했는데, 가판은 개인적으로 뭐, 해군에서는 장기가 잘 되는 직별, 뭐, 안 되는 직별,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가 잘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되지도 않아요. 개인이 노력한 만큼 이제 성취를 하게 되는 게 저는 가판 이제 직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정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를 쳤기 때문에 전 장기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케이스들은 사실 오히려 행정 같은 직별을 갔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행정이나 보급 같은 직별을 갔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이나 보급을 갔으면 똑같이 동기들도 육상에 있고 나는 자격증도 동기들보다 더 많이 따고 있어요. 상원도 당연히 업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챙겨줍니다. 그래서 상원도 다 채웠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함정 점수에서 미끄러질 일은 없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케이스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더 했다면 내가 행정이나 보급 같은 직별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케이스인데, 뭐 그거는 솔직히 개인적 사견이고, 뭐 솔직히 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와 진급도 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노력을 하고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운도 따르는 것이고, 뭐 운이 없다 한들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내가 그만큼 그 안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별을 선택하실 때 꼭 무조건적인 이제 장기 복무나 진급 선발 기준만 보고 직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직별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직별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굉장히 직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큰 수확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제 직별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건데, 직별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주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솔직히 객관적인 정보는 인터넷에 찾아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올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직별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나한테 잘 맞는 직별일까, 나의 상황과 성향에 잘 맞는 직별일지를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오늘 영상을 찍은 부분에서 좀 난 이게 궁금하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오픈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 좋아요와 구독은 꼭꼭 눌러주세요. 가계부 써주는 여자 필승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